김미자 여사의 하루는 슬픔으로 시작해 슬픔으로 끝났습니다. 결혼한 지 30년 한평생을 함께했던 남편 박철수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달째였습니다. 자식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었지만 텅 빈 집은 여전히 차가운 공기만 감돌았죠. 미자 여사는 남편의 채취가 스며든 물건들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하루 종일 그 냄새를 맡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고 식탁에 마주 앉았던 남편의 빈자리는 도려낸 듯 깊은 구멍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이 생전에 늘 말하던 낡은 창고 정리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낡은 창고에 있는 물건들 이제 좀 버릴 건 버리고 정리 좀 해야지. 남편은 늘 미루기만 했던 그 일을 이제는 자신이 해야 한다는 사실에 미자 여사는 다시 한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낡은 창고 문을 열자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남편의 물건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아끼던 오래된 작업복과 손때 묻은 공구 상자들, 그리고 구석에서 발견한 낡은 나무 상자 하나. 상자 안에는 결혼 앨범과 함께 빛바랜 서류 뭉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자 여사는 서류 뭉치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통장 사본, 그리고 예전 사업 관련 서류들. 평생 살림만 하느라 남편의 사업에는 관심 가질 겨를이 없었지만 그녀는 한 장 한 장을 소중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서류 뭉치 사이에서 툭 하고 떨어진 것은 접혀있던 복권 한 장이었습니다. 복권의 당첨 번호를 확인한 순간 미자 여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등 당첨 금액은 무려 100억 원.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단 한 번도 복권을 사본 적 없는 남편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기쁨보다는 의아함과 혼란스러움이 미자 여사를 덮쳤습니다.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알릴까 아니면 혼자 간직해야 할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껏해야 한두 장씩 사서 남편 몰래 숨겨두던 자신과는 달리 남편은 복권에 대해 입 밖으로 꺼낸 적조차 없었죠. 그런 그가 100억 원짜리 복권을 숨겨두었다는 사실이 미자 여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고 현장 CCTV에는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격하게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미자 여사는 그 영상을 본 후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남편은 왜 복권 당첨 사실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왜 죽음을 앞두고 누군가와 싸웠을까요? 100억 원이라는 거액의 복권은 행복의 시작이 아닌 거대한 위험을 알리는 경고장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미자 여사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유품 속에서 발견한 100억 원짜리 복권은 미자 여사의 마음속에 기쁨과 불안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씨앗을 동시에 심었습니다. 한동안 그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기로 다짐했지만 어쩐지 복권의 존재는 마치 향기처럼 공기 중에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의 표정, 그녀가 풍기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소문을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집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이나 되어야 연락이 오던 먼 친척들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미자야.
철수가 그렇게 갑자기 갈 줄은 몰랐네. 아이고, 어쩌면 좋아. 낯선 사람에게서 듣는 듯한 과도한 위로의 말들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는커녕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서툰 위로가 끝나기 무섭게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돈으로 흘러갔습니다. 근데 말이야, 철수가 자네 몰래 큰 사업을 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소문을 들으니 자네가 큰 돈을 만지게 됐다던데? 어떠냐, 나도 요즘 투자를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좋은 정보 있으면 같이 좀 나눠주게나. 미자 여사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불쾌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마음보다는 돈 냄새를 맡고 찾아온 하이에나들 같았죠.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희 남편이 무슨 큰 사업이요? 그냥 조그맣게 일하다 가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의 먼 친척이라는 김씨 아저씨는 미자 여사를 찾아와 거실에 앉자마자 대뜸 무리한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미자 씨,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가만히 놔두면 썩는 법이야.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정보를 하나 가져왔는데 말이야. 자네 돈으로 투자하면 한 달 만에 2배로 불릴 수 있다네. 그의 눈빛은 번쩍였고 그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미자 여사는 그를 보자마자 남편이 남긴 메모 속 강태수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김씨 아저씨와 강태수라는 이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남편의 지인들이 찾아올 때마다 미자 여사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남편이 거액의 돈을 숨겨두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끈질긴 요구는 미자 여사에게 큰 심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복권에 얽힌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왜 복권 당첨 사실을 숨겼을까요? 왜 그토록 큰 돈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죽기 전 누군가와 격렬한 언쟁을 벌였던 걸까요?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친 미자 여사는 남편의 서랍장 속에서 빛바랜 서류 뭉치들을 다시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남편의 오래된 사업일지였습니다. 10여 년 전 남편이 시작했던 작은 건설업 사업에 대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일지 곳곳에는 강태수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남편의 가장 친한 사업 파트너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일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강태수, 위험, 조심이라는 알 수 없는 문구와 함께 낯선 계좌 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복권, 남편의 죽음, 그리고 강태수.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얽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이제는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자 여사는 이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단지 남편의 사업 소문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녀의 불안은 이제 현실적인 공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복권이 행운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0억 원 복권은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거대한 위험을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혼자서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복권 당첨 사실이 알려지자 미자 여사의 주변에는 돈을 노리는 하이에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친척과 지인들의 끈질긴 방문과 요구는 미자 여사를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남편 철수가 꿈에 나타나 그 돈은 위험해, 절대 믿지 마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는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꿈속의 철수는 생전의 온화한 모습과는 달리 얼굴에 공포와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들리다가도 이내 끔찍할 만큼 선명하게 그 돈은 위험해 라고 외쳤습니다. 미자 여사는 그 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져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단순히 남편의 죽음과 복권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꿈은 매일 밤 반복되었고 꿈속의 남편이 보여주는 경고는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는 남편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이 복권이 대체 무엇인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미자 여사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사고를 담당했던 형사에게 남편의 죽음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형사는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에 난색을 표했지만 미자 여사의 절박한 눈빛과 사정을 듣고는 마지못해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말씀대로 남편분의 마지막 행적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사가 재조사 과정에서 제일 먼저 들여다본 것은 남편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그 기록을 살펴본 형사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하기 직전 특정 번호와 여러 차례 장시간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사고 발생 바로 직전까지 통화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끊긴 점이 수상했습니다. 이 번호 이상하네요. 보통 사람들이 쓰는 번호가 아닙니다. 임시로 만든 대포폰인 것 같습니다. 형사의 말에 미자 여사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형사는 포기하지 않고 그 번호와 연관된 다른 통화 기록들을 분석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대포폰이 강태수라는 이름의 인물과도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자 여사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 했습니다. 강태수. 남편의 사업일지에서 보았던 이름이자 돈을 빌리러 온 친척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 그 이름이 다시 한번 그녀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한 연결고리였습니다. 복권, 남편의 죽음, 그리고 강태수라는 이름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자 여사는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복권에 얽힌 거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그녀에게 경고했던 것은 바로 이 돈과 그 주변을 맴도는 위험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미자 여사는 이제 단순히 슬픔에 잠겨 있는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탐정이자 자신을 노리는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야 하는 전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자 미자 여사는 홀로 남겨진 상황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의 사업일지에서 보았던 강태수라는 이름이 남편의 마지막 통화 기록에서 다시 등장하자 미자 여사는 그가 이 모든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에게 접근해야 할지,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복권 당첨금이라는 막대한 돈이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미자 여사에게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복권 당첨자들의 자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 강태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미자 여사의 복권 당첨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마치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능숙한 언변으로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미자 여사님, 갑작스러운 큰돈은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사님처럼 혼자 계신 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복권 당첨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수수료는 당첨금의 10%만 받겠습니다. 미자 여사는 강태수의 제안을 듣자마자 그를 경계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일지에서 보았던 강태수, 위험, 조심이라는 문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부추김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미자 씨, 그렇게 큰 돈을 혼자서 어떻게 관리해요? 전문가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최고지. 괜히 어설프게 하려다가 돈 다 날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강태수 씨는 이 바닥에서 유명한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맡기면 손해볼 일 절대 없어. 주변의 끈질긴 설득과 강태수의 능숙한 언변에 미자 여사는 결국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불안함 속에서도 그녀는 남편의 복권과 관련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그에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미자 여사는 강태수와 복권 당첨금 관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강태수는 계약을 맺자마자 당첨금의 대부분을 자신이 관리하는 투자처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강태수는 미자 여사에게 점점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 보고서를 꼬박꼬박 보내주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미자 여사는 불안한 마음에 강태수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꿈속에서 그렇게 경고했던 위험한 돈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강태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자 여사는 강태수가 투자했다고 말한 곳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들이었고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불안감은 이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수상한 주변 사람들, 그리고 강태수. 이 모든 것들이 복권 당첨금이라는 거대한 돈을 노린 계획된 사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돈을 되찾고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강태수의 배신에 모든 돈을 잃고 난 후 미자 여사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고 복권 당첨금이 남편의 희생과 맞바꾼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슬픔과 절망을 분노와 복수심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죽음에 얽힌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강태수에게 빼앗긴 돈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자 여사는 제일 먼저 남편의 사업일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일지 속 강태수의 이름 옆에 적힌 위험 조심이라는 문구는 이제 그녀에게 강력한 경고가 아닌 복수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지에 적힌 낯선 계좌 번호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계좌들 중 하나가 남편의 마지막 통화 기록에서 발견된 대포폰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좌의 주인이 누구인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작정 은행을 찾아가 남편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려 했지만 금융 정보는 본인만 확인할 수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미자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통장과 도장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복권 그리고 강태수와의 관계를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미자 여사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고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미자 여사는 남편의 계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한 미자 여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강태수가 투자처라고 속였던 곳들 중 일부는 남편의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곳들의 실소유주가 바로 남편의 옛 사업 파트너 강태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십수년 전부터 강태수와 함께 일해왔지만 강태수의 수상한 행적에 의심을 품고 그에게서 벗어나려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남편은 강태수와 결별을 선언한 후 강태수에게서 빼낸 자금을 복권 당첨금에 합쳐 다른 곳에 은닉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계획은 강태수에게 발각되었고 강태수는 남편의 돈을 빼앗기 위해 남편을 미행하고 협박했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통화 기록에서 발견된 대포폰은 바로 강태수가 사용했던 번호였던 것입니다. 강태수는 남편의 사고사 위장을 위해 모든 증거를 조작했고 복권 당첨금까지 가로챈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미자 여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강태수를 향한 강렬한 복수심을 불태웠습니다. 미자 여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태수를 사기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녀는 강태수가 빼앗아간 돈을 되찾기 위해 강태수가 숨겨둔 투자처들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일지에 적힌 비밀스러운 기록들과 변호사가 제공해준 정보를 바탕으로 미자 여사는 강태수가 돈을 숨겨둔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강태수의 이름으로 된 유령회사였습니다. 미자 여사는 유령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강태수가 돈을 은닉한 곳들을 찾아냈고 이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정에서 강태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미자 여사가 제출한 명확한 증거와 증언은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강태수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미자 여사는 빼앗겼던 돈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언론에 공개하여
강태수가 사회에서 매장되도록 했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복권의 비밀, 그리고 강태수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함으로써 미자 여사는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자신의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법정에서 강태수를 궁지에 몰아넣고 빼앗긴 돈을 되찾는 과정에서도 미자 여사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왜 복권 당첨금을 숨겼는지, 그리고 왜 강태수라는 위험한 인물과 다시 얽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미자 여사는 남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 파헤쳐야만 이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미자 여사는 또다시 남편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그저 위험하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한 장소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남편이 10수년 전 사업을 시작했던 폐허가 된 공장 부지였습니다. 꿈에서 깬 미자 여사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단서가 바로 그 장소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그 부지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공장 벽 한 구석에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서류 뭉치와 함께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살펴보던 미자 여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강태수와 함께 진행했던 불법 사업에 대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남편은 강태수와 함께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지만 점점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업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수는 이를 막기 위해 오히려 남편을 협박하고 위협했던 것입니다. 녹음기를 재생하자 남편과 강태수의 격렬한 언쟁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남편에게 불법 사업을 계속할 것을 강요했고 남편은 이를 거부하며 강태수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강태수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때 녹음은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이것이 남편의 마지막 통화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미자 여사는 남편의 죽음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강태수의 계획적인 살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이후였습니다. 강태수와 남편의 대화 속에서 복권 당첨금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복권 당첨금이라는 거대한 돈을 마치 강태수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태수의 배신을 예견하고 자신이 없는 세상에서 미자 여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복권 당첨금을 은신처를 마련할 자금으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미자 여사를 향한 마지막 사랑을 그 복권에 담아 남긴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미자 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얽힌 비밀과 복권에 얽힌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복수를 완성하고 빼앗긴 돈을 되찾았지만 그 대가로 남편의 소중한 희생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남편의 마지막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권 당첨금이 가져온 기쁨과 함께 남편의 희생과 이별에 대한 깊은 슬픔이 영원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강태수의 악행이 세상에 모두 드러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미자 여사는
그토록 원하던 남편의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남편의 부재와 그를 잃는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진실들이 그녀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빼앗겼던 돈은 되찾았지만 그 돈은 남편의 생명을 담보로 얻은 것이기에 기쁘게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자 여사는 남편의 사업일지 속에서 행복 나눔이라는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과거 불법적인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할 때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문구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복권 당첨금을 통해 자신과 함께 행복한 삶을 꿈꾸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의 희생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자 여사는 남편의 마지막 뜻을 잇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복권 당첨금 중 일부를 남편의 이름으로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고 남편이 과거에 일했던 건설업계 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남편이 꿈꾸었던 행복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자 여사는 기부와 봉사활동을 하면서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권 당첨금이라는 막대한 돈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그녀에게 남편의 마지막 유산이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미자 여사는 남은 돈으로 오래된 공장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곳은 남편이 과거의 어둠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던 곳이자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남편의 사업을 기념하는 작은 공원을 만들고 자신을 도와준 변호사와 함께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미자 여사의 삶은 복권 당첨금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고통과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남편의 희생과 사랑을 깨닫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복권이 가져다준 행운이 아니라 남편이 남긴 마지막 사랑을 실천하며 타인의 아픔을 위로하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미자 여사의 이야기는 행복이 돈의 크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나눔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결말로 막을 내렸습니다. 미자 여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설립한 재단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했고 그녀가 세운 상담소는 복권 당첨금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건넸습니다. 미자 여사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끔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함께 행복한 삶을 누렸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회한이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강태수의 재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살인 교사 혐의까지 추가되어 그는 최고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자 여사는 법정에서 강태수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돈을 위해 남편을 죽이고 나의 삶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사랑은 당신이 빼앗아간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고
그 사랑은 결국 나의 삶을 구원했습니다. 그녀의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는 법정 안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미자 여사는 더 이상 복권 당첨금을 단순한 돈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뜻을 잇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오래된 공장 부지에 세워진 작은 공원은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곳을 찾아 남편에게 안부를 전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복권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희생과 사랑을 바탕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미자 여사의 이야기는 복권 당첨금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한 여인의 삶에 어떤 시련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과 사랑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사랑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악행과 시련을 이겨냈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복권이 아닌 사랑과 나눔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